지난해를 보면요. ETF 상품 중에 제일 많이 팔렸고 제일 많이 관심도 있으신 상품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차이나 전기차 ETF거든요.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완전 초반 빼면 그래도 주가 흐름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인데 그 이유부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차이나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자체가 조금 그렇죠. 많이 흔들렸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주축으로 2019년부터 글로벌 전반적으로 전기차 열풍이 딱 불어가지고 이제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같이 갔었는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 전기차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올해 유난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가격을 인상한다는 둥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둥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중국이 봉쇄를 한다는 둥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많은 뉴스를 보셨겠지만 총 5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이 좀 부진했던 이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희귀한 원자재가 많고 그리고 러시아에 매장돼 있는 원자재가 많아요. 러시아가 차지하는 니켈 비중이 9%거든요. 굉장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 전쟁을 터지면서 수출 같은 것들이 원활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럼 전기차도 같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고 이는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죠. 맞아요.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원자재를 희귀한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많은 곡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터졌는데 중국은 또 상하이 봉쇄를 합니다. 그렇죠.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이 설립되어 있는 도시들을 유난히 중심으로 봉쇄 명령이 떨어지면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투심이 더 악화되었었고 전기차에는 보통 자율주행에 같이 가잖아요. 그쵸. 네, 세트처럼 움직이는데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도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수급난 이 있었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비재, 자동차도 소비재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사야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이 물건을 사람들이 살까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총 5가지 정도의 이유로 차이나 전기차 시장이 좀 안 좋았는지, 미국 비해서 조금 더 안 좋았는데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장하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상장하고 나서 조금 초반에 부진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쭉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대표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승률이 총 600% 정도 됩니다. 전기차 평균적으로. 네. 네네. 그래서 제가 골랐던 종목들은 이제 테슬라, 비아디, 앨범한 CLT일인데 리튬 관련 기업, 그다음에 2차전지 기업, 그다음에 전기차 기업, 중국, 그다음 미국 다 섞어놓은 건데 얘네들의 평균 상승률이 614%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이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도 재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악재들이 터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억누르고 있었게 해줬던 낮은 금리가 높아지면서 조금 작용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 같이 악재가 생기면서 차이나 전기차도 덩달아서 같이 빠진 셈인데 사실은 전기차 ETF도 있고요. 아니면 글로벌 전기차로 주목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차이나 전기차라는 상품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차이나에 유독 더 주목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총 전기차 밸류체인을 국가별로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는 건 원자재.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게 악영향을 미쳤다.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원자재들. 네. 리튬이라던가 니켈, 망간, 코발트 이런 애들이 원자재고 그 다음에 전기차 핵심 부품이 있어요. 정말 많은 부품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핵심이라고 지칭하는 애들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전기차랑 자율주행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제 저는 분류를 해봤는데 이 4가지 단계에서 각각의 밸류체인별로 시장 점유율이나 아니면은 기업 자체가 꽉 잡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원자재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핵심 부품도 당연히 중국이 2차 전지 많이 생산하니까 들어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보다는 조금 뒤떨어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완성차에도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을 통으로 봤을 때 모든 자리에 중국이 굉장히 큰 존재감을 뽐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 자체가 전기차에 대한 이제 열망을 드러냈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ETF를 콕 집어서 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벌 1위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중국이고 밸류체인에서도 각각 뭔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전체 다 크면 중국도 확
크게 된다. 뭐 이런 논리. 네. 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많다 보니 시장이 발전하면 얘네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데 그 기업들은 어디에 많이 있지? 아, 중국에 많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차이나 전기차 ETF를 출시했다고 또 보시면 돼요. 사실은 미국은 주식을 직접 사면 되는데 중국은 또 그런 게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또 그런 점에서 차이나 전기차 ETF를 들어간 분들도 실제로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들 마음이 한동안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조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큰 이유는 비아디의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중국의 4월 전기차 판매량은 역성장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안 좋은 뉴스인데 그 데이터가 나오고 난 날부터 갑자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살짝 주가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보니까 마이너스 37% 정도가 나왔어요. YY로. 중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근데 그중에서 비아디가 전년도 대비해서 321%가 늘어난 거예요. 판매량이. 아, 전체 시장은 쪼그라드는데 네. 비아디만 한 3배, 그러니까 4배로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죠.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늘어난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고 차이나 전기차 ETF의 이제 가격도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마이너스가 딱 나오니까 이제 반등하겠구나. 라는 판매량이 딱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제 반등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같이 나왔던 데이터가 CATL 관련된 데이터였어요. CATL도 이제 연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대장이잖아요. CATL이 대장이고 이제 2차 전지에서는 CATL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가 좀 많았었습니다.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장 많이 봉쇄된 지능선과 선진시가 2차 전지 공장들이 대거 위치해 있는 공간들이었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하나 더가 이제 중국의 이제 스타트업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있죠. 뭐 샤오펑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원래 CATL과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CATL이 워낙에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화다랑 이제 니오랑 샤오펑 이런 애들이 계약을 맺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CATL 입장에서는 고객이 이제 조금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주가가 흔들렸었는데 최근에 반등한 이유는 숫자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량이 딱 나왔을 때 CATL도 이제 여전히 탑재량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1위를 거머쥐고 있었던 거죠.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분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악재들이 많아서 주가가 조금 흔들렸는데 비아디도 그렇고 CATL도 그렇고 중국 전기차 ETF의 가장 큰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가 딱 나오면서 이제 조금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4월 말일 기준으로 상하이 자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얘네들 봉쇄를 했었는데 이제는 풀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번 달부터는 풀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숫자들이 바닥을 찍고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겠네요. 그쵸. 지금 약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전기차 시장이 되게 좋았다가 약간 좀 이렇게 터널을 어두운 공간을 들어갔었죠. 특히 봉쇄도 있었고 그게 좀 크게 작용을 했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국가가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 이거 할 거야 그러는 순간 이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서 이제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첫 번째로 제가 악영을 미쳤던 이슈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뽑았었는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이슈가 증시에 맨날 똑같은 쇼크로 다가오진 않아요. 근데 이미 반영될 걸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봉쇄였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봉쇄가 풀렸고 그러면은 사실 억누르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아예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데 차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풀렸으니 차를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시나리오고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대비를 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만약에 나쁜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가정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란 나라는 정책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로 코로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을 한다 혹은 다른 질병에 의해서 다시 한번 봉쇄
전기차를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은 그거는 확실히 이제 막 반등하려고 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더 큰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내구재라고 보통 저희가 칭하는데 비싸잖아요. 몇 천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는데 사람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나 정책적인 이슈는 사실 단기적으로 저희가 보통 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고 이게 쇼크로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그 기간은 짧다라고 언젠가는 네. 올라올 수밖에 없는 네, 이슈다. 그런 끝날 수밖에 이슈다. 없는 이슈다. 네네.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들은 물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는 물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떨어지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머니에 점점 더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어 가는데 아무리 환경을 생각한다고 해도 실제 전기차로 손이 갈 거냐. 요거는 조금 네.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투심 자체를 좀 흔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로 가는 그림은 크게 보면 그럼요. 있지만 네. 그 와중에서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2022년까지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네, 전기차에 대한. 근데 그 기간은 2018년까지였다가 2020년까지였다가 2022년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의 입장은 2022년에 끝난다고 치고 이제 갑자기 중앙 정부의 기간이 끝나가니까 지방 정부들이 그럼 우리가 보조금 줄게. 라고 나서기 시작하는 뉴스들이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어찌든 간에 중국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을 줄여 나가는 국가적인 목표는 이뤄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지방 정부들이 나서가지고 보조금 정책을 펼쳐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지방들이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중국 투자할 때는 이 정부의 입을 진짜 잘 지켜보다가 네. 어떻게 방향이 변하는지를 네, 좀 잘 봐야 될 보셔야 필요가 돼요. 있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전기차랑 자율주행은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타이거에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라인업이 차이나 전기차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있잖아요. 네. 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굳이 선택을 한다면 해야 될까?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상품이고 보유 종목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데 네. 그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그 밸류체인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원자재 있고 핵심 부품 있고 자율주행 있고 걔네들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완성차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중국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율주행은 좀 없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고 중국은 사실 자율주행과 완성차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의 주인공 테슬라. 우리의 테슬라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래서 자율주행과 완성차 업체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꽉 잡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다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율주행과 완성차 업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리튬 원자재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완성차에서 이제 비아디 정도 좀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중국 기업들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앤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있습니다. 조금 컨셉도 이제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맞춰져 그럼요. 있기도 하고 근데 네. 딱 하나 포인트를 잡는다면 중국 시장 혹은 미국과 유럽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지역별을 선호에 따라서 좀 네. 골라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율주행 ETF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나 이런 애들 다 포함되어 있고 뭐 복스바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유명한 원래 자동차 만들던 회사들 완성차 메이커들. 완성차 메이커들 그다음에 GM 요즘 전기차 만든다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테슬라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을 미국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저희가 다 예상하다시피 테슬라고 다른 하나는 웨이모인데 웨이모의 위에는 누가 있죠? 구글이 있죠. 네. 그래서 구글을 다 포함하고 있고, 애플도 자율주행 관련된 거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애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업체가 있는데, 국내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모빌아이라고. 아, 네. 네네. 인텔 산하에 있는 기업이 이제 IPO를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업까지, 인텔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밸류 체인이 넓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예를 들어 알파벳이 들어있다고 하면 IT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크게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컨셉이 얹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상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